안녕하세요. 금요일 도덕 시간입니다. 어제는 하늘이 어찌나 맑고 깨끗하고 파란지 운동장을 거닐면서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이것은 럭비 골대가 보이는 정문 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물을 옆면에서 본 건데 아주 하늘이 위에는 바람이 부는지 구름이 막 날리고 있는 그런 멋있는 장면입니다. 저 앞에 왼쪽 밑에 보이는 그 올라가는 길에 뭐가 있을까요? 장미꽃입니다. 여러분이 다음 주 있으면 올 텐데 이제 이 장미꽃이 그때까지 남아 있을지 한번 영상으로 한번 구경하기 바랍니다. 자, 나는 성남 서중의 주인이다. 이걸로 이 영상을 마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시끌벅적하게 이 학교의 진짜 주인이 돼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교과서 55쪽 2단원 폭력에 어떻게 대처할까? 자, 폭력이라는 단어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도덕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폭력은 비도덕적인 거죠.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폭력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설명하자는데, 대처라는 말이 폭력 상황에 그냥 방치해 놓는다거나 피한다거나 폭력으로 대해서 오히려 더 일을 크게 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적당하게 처리를 해서 맞대하는 그런 것을 대처한다고 합니다. 더 좋은 것을 예방하는 거겠죠. 자, 그럼 폭력의 종류를 말하기 전에 이 폭자가 이 위에 뭐가 떠 있냐 하면은 이게 해입니다. 해일자, 날일자. 그 밑에는 그 보리, 원래 보리를 그린 거라고 그래요. 상형 문자로. 그러니까 햇빛 아래 보리를 수확해서 널어서 말리고 있는 모습을 그린 거라서 원래는 햇볕을 쬐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폭자가. 그러다가 햇볕에 쪼이는 것이 아주 힘들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이제 거친 그런 햇빛, 거친 일 이런 뜻이 이제 더해져서 거칠다는 뜻으로 이렇게 변했죠. 그래서 폭력 그러면은 아주 거친 그런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한 피해를 주는
그런 힘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럼 폭력의 종류는 먼저 장소에 따라서는 학교, 당연히 학교, 요즘 많이 없어졌죠. 우리 학교는 더더구나 없고, 가정폭력 없어야 될 텐데, 근데 직장에서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군대? 옛날 군대는 말도 못하게 폭력이 심해서 진짜 불상사가 많이 일어났었죠. 지금은 또 군대도 많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또 어떤 폭력이 있느냐? 사회 내적으로 거리에서 또는 어떤 건물이나 또는 뭐 어떤 모임에서 또 국제적인 폭력도 있죠. 그러니까 센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폭력을 행사하는데 더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선생님이 좀 크게 좀 해놨는데 이건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으면 또 한 단원에서 다루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안에서의 폭력은, 국가 내의 폭력은 경찰력이 작동을 합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관계에서의 폭력은 제3의 힘, 경찰력이 잘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약육강식의 폭력이 벌어질 수 있는 게 바로 국제사회입니다.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합시다. 또 장소에 따른 폭력이 또 하나 더 있는데, 시간만 많으면은 우리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 얘기들을 더 해나갈 텐데, 뭐가 더 있겠습니까? 장소에 따른 폭력이? 사이버. 컴퓨터상에 보이지 않는 가상 공간에서의 폭력이 있습니다. 우리 이 2학년 도덕 첫 시간부터 이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우리 얘기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방법에 따른 폭력의 종류는 언어 폭력. 입과 혀는 화와 근심을 불러오는 문이고 몸을 망치는 도끼와 같다. 그러니까 이 신체적인 폭력 못지않게 이 언어에 의한 폭력, 이거 무시 못하는 거 여러분 잘 알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폭력이 있냐면 어떤 갑질, 지위를 이용한, 이걸 구조적인 폭력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폭력도 굉장하다는 거, 요즘 여러분도 뉴스를 접한 사람들은 많이 알 텐데, 일일이 구체적인 것은 여기서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우리 만났을 때 수업 시간에 더 찾아보도록 하죠. 가진 사람들, 돈이건 지위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폭력, 그것은 더 악랄할 수가 있죠. 또 따돌림도 하나의 폭력이고, 부작위에 의한 폭력,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폭력이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습니다. 이것도 못지않게, 직접적인 폭력 못지않게 당하는 사람한테 굉장한 그런 피해의식과 함께 어떤 좌절감을 주는 그런 폭력이라고 합니다. 자, 교과서 55쪽입니다. 자, 여기 굉장히 무섭고 두렵다는 이런 하소연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폭력에 관계돼서 자기도 당할까봐.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는지 교과서에 직접 써볼 시간을 가집시다. 55쪽 댓글로 써보자. 말로 쓰기는 참 쉬운데 이게 내가 직접 당하면은 말처럼 쉽지 않죠. 또 친구들끼리 모여갖고 괴로움을 당하는 친구에 대해서 대책
어떤 대화를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모습이죠. 혼자의 머리나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여럿이 모이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자, 이 정도만 되면 뭐 친구 중에 친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어떻게 또 폭력에 대처하느냐? 오늘 본론 중에 하나인데, 대처하는 방법은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이 뭐냐고 물었군요. 근데 올바르지 않은 대처 방법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피하는 거. 근데 피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죠, 그 상황이. 순응하는 거, 순순히 응하는 거. 이건 더더구나 폭력과 피해를 키울 수가 있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방법인데, 안 돼라고 하는 이 간단한 이 단어, no라고 하는 싫어, 하지마 라는 이 말을 해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입니다. 또 도움을 청하는 거. 제가 졸업시킨 학생 중에 굉장히 고민스러워 하길래 물어보니까 어렵게 말을 꺼내는데, 다른 학교 학생한테 폭력을 당하는 거예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 토요일, 일요일에. 그래갖고, 그놈이 누구냐 했더니 절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겁먹고. 그래, 간신히 이제 대화가 통해가지고, 선생님을 믿고, 부모님도 이제 같이 동참해서 얘기를 하랬더니 이제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주변의 학교였습니다. 내가 당장 그 학교 그 학생부에 전화해서 이러저러한 일이 있으니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랬더니 금방 그 학생을 데리고 우리 학교에 왔어요. 근데 막상 만나 보니까 우리 학교 학생은 이제 추가적인 이제 폭력을 당할까봐 말하길 꺼려했는데, 막상 만나 보니까 쬐끄만 놈이야. 그리고 이렇게 말해서 어떨지 몰라도 못생긴 조그만 놈이에요. 그리고 바짝 기가 죽어가지고 어깨를 웅크리고 끌려오다시피 와갖고서는 무릎을 탁 꿇고 싹싹 비는데, 그제서야 이제 우리 학교 학생이 얼굴이 펴지고 말을 이제 자신 있게 하고, 그래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는 것을 양쪽 선생님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얘기하고 이제 원만하게 잘 끝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까닭은 여러분들이 폭력을 피해를 당할 때, 특히 피해를 당할 때 피해를 당하는 것 이상으로, 실체 이상으로 상대방을 크게 보고 무섭게 보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해를 하는 사람은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이미 폭력을 부당하게 하는 사람은 누가 됐든 간에 마음에 먼저 상처를 입고 마음이 약해지고 해지고 병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하게 풀지 못하고 약한 사람한테 푸는 건데, 이쪽에서 안 돼, 하지마 라고 하거나 또는 주변에 어떤 도움을 요청했을 때 금방 그런 사람들은 약해집니다. 장담해요. 그러니까 폭력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은 절대 피하거나 순순히 들어주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된다. 자, 많이 들었을 테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이 책, 안 돼라는 책이 있는데,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책을 사보기 바랍니다. 이 그림 보고, 이 제목의 책, 외국인 쓴 책인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고, 우리 학교 도서관에도 아마 이제 구입할 겁니다. 내가 신청해서. 자,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 왜냐하면 상대방은, 폭력을 행하는 사람은
뭐랄까, 아까 말한 대로 이미 먼저 많이 아파 있는 상태고, 또 어찌 보면은 좀 모자란 머리가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표현을 확실하게 안 하면은 잘 몰라요.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내가 또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가 오해할 수도 있고. 자, 여러분은 그런 경우에 처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청해라. 요새는 뭐 선생님들 여기 우리 주변에 없겠죠. 선생님들도 자칫 잘못하면 경찰한테 문초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뭐 그렇게 폭력을 심하게 당하지 않는데 요즘 학생들은 그 경찰에 전화를 해서, 내가 그런 경우를 한번 딱 봤었는데 다른 학교에 있을 때 해서 사랑의 매를 종아리 한 대 딱 때렸는데 그것을 이제 과하다고 보고 신고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 신고를 하면 경찰은 무조건 옵니다. 그래서 대화 끝에 잘 해결되긴 했는데, 학생들 간의 부당한 폭력에 대해서는 더더구나 선생님은 물론이고 경찰이 출동을 하니까 믿고 꼭 방관하거나 도망다니지 말고 도움을 청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얘기, 예방하면 제일 좋겠죠.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내가 또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을 테니까 참아라. 참을 인자 세 개면은 살인도 면하다. 이런 얘기가 옛날부터 있었죠. 조절하고 참는 그런 마음가짐이 일단 평화로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제 하늘처럼 맑고 깨끗하면은 뭐 폭력적인 상황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그림이죠. 우리 마음이 저렇다면 폭력을 일으키지도 당하지도 않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참을 인자, 마음심에 칼이 있는 거네요. 마음에 칼을 올려놓고 어려움을 참는 듯이 참아라. 천자가 참으면 나라에 해가 없고, 제후가 참으면 벼슬아치가 참으면 다 좋아지죠. 형제끼리 참으면은 집이 부자가 되고, 부부지간에 참으면은 일생을 기쁘게 즐겁게 살고, 친구끼리 참으면은 명예를 서로 잃지 않게 되고,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화내는 걸 참으면은 큰 재앙이 없어진다. 공자님 말씀입니다. 사회적 차원에서의 폭력을 없애는 방법은 국회가 이제 작용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1강 뒤에 2강에서 또 뭐 형성평가나 또 토론, 뭐 찬반 토론에서 이 폭력에 대한 그런 영화도 올려놓고 그랬으니까 한번 재밌게 보고 또 답할 게 있으면 답하기 바랍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서로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또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법과 제도를 꼭 마련해야 되겠다. 이것을 21대 국회에 우리가 바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사회 분위기는 요즘 가짜뉴스 때문에 서로 아웅다웅 이게 싸우기도 쉽고, 그런데 그러면 진짜 제일 그 가짜뉴스가 나쁜 점이 사회 분위기를 망쳐요. 그러니까 절대 엉터리 뉴스, 가짜 뉴스로 분위기를 깨면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 부안해동해도 안 되고. 자, 이게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 문제만 풀고 1강은 끝내겠습니다.
의사 표현을 안 된다, 표현해서 안 되겠죠. 표현해라고 했죠.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에게 알리는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죠. 폭력을 당하면 할 수 있는 한 혼자 해결해 보는, 이게 아까 내가 말한, 아마 선생님한테 얘기 안 하고 그 제자 학생이 계속 혼자 당했으면 아마 더 오랫동안 더 심하게 폭행 또는 폭력을 당했을 겁니다. 돈도 뺏기고. 절대 혼자 하면 안 된다. 넷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폭력에 관한 민감성, 이건 뭐 도덕적으로 맞는 얘기죠. 자, 일각은 여기서 끝내고요. 이 다음에 이어지는 거 재밌으니까 한번 보기 바라고, 우리가 폭력을 행사해도 안 되지만 부당한 폭력에 우리가 맞설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학교 수업을 보완하기 위해서 학원도 가지만 우리 체력과 어떤 건강을 위해서 무도관, 체육관 이런 데 다니는 학생들도 가끔 있는데, 그것을 저는 굉장히 권합니다.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어떤 강한 그런 체력을, 어떤 실력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다 알다시피 진정한 어떤 실력을 갖추면은 폭력을 절대 피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폭력을 안 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1강을 마치고 나머지 또 듣고 또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